아! 벌써 티켓 매진이라고? 내가 이걸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죽하면 티켓팅이 아니라 피 튀기는 전쟁이라고 피켓팅이라 부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2년이 넘도록 억눌려온 공연, 경기, 관람이 풀리면서 티켓 예매 시장은 그야말로 불타올랐습니다. 오픈일 예매에 실패해 취소되는 표라도 개타려고 며칠 밤을 도전해도 좌석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많던 자리는 대체 누가 다 가져간 걸까요? 정답은 중고거래 사이트. 열심히 손품을 팔았는데도 실패한 티켓이 여기 다 있죠. 가격 두세 배는 기본, 뒤에 0이 더 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풀미라 부르죠. 프리미엄의 준말이에요. 영어로는 티켓 리셀, 우리말로 하면 암표입니다. 1990년대는 스포츠 경기 암표상이 활기를 쳤대요. 표 있어요. 잘 숨어 다닌다고 너구리란 별명도 있었죠. 세상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직접 만나지 않고도 암표를 사고 팔 수 있게 됐죠. 암표상에게 더 유리한 세상인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EPL 골든부츠를 수상하고 나서 뛴 첫 경기, 직관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게요. 6만 6천여 석이 하루 만에 매진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중고 사이트에 경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이 하루에만 200건 넘게 쏟아졌어요. 가격도 완전 깡패입니다. 17만원짜리 1등석 S 입장권은 50에서 60만원대, 23만원짜리 프리미엄 C 2연석 입장권을 100만원에 올린 판매자도 있었고요. 3만 5천원짜리 레드존 입장권을 35만원에 팔겠다는 글도 올라왔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난다고 소문난 사이에 흠뻑쇼. 정가는 14만 3천원인데 훨씬 비싸게 파는 사람이 많았죠. 심하게는 120만원에도 팔았대요. 고즈넉한 고궁도 난리였습니다. 경복궁은 봄, 가을에 야간 개장을 하는데요. 예매 난이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3천원짜리 입장권이 무려 10배 뻥튀기 돼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어 못 사는 지경이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오픈한 건데 나는 열심히 광클해도 못 산 걸 저 사람들은 여러 장이나 산 걸까요? 신의 손 비결은 바로 매크로. 원래 사람이 해야 하는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해줘 작업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에요. 온라인 게임을 할 때 꼼수로 많이들 사용하던 건데 손으로 일일이 클릭을 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도도 높기 때문에 티켓팅에 딱이다 하고 스카우트한 거죠. 매크로 방식으로 예매하면 예매 1단계에서 4단계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 9초. 사람이 손으로 하게 되면 19초가 걸리는데 2배나 빠른 거예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온라인 암표 판매 조직은 아주 체계적으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입장권을 예매하고 판매하는 자금 관리책이 있고요. 다른 사람 계정으로 입장권을 예매하는 예매책이 있대요. 티켓 판매 오픈 시간에 맞춰 매크로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여러 장 사정이는 매크로 프로그래머도 있고요. 같은 주소로 티켓이 여러 건 배송될 땐 강제 취소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아서 수령책도 따로 두고요. 우편이나 직거래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전달하는 판매 전달책도 마련해뒀습니다. 당연히 정직하게 손품 팔던 사람들의 불만은 높아져갔죠. 티켓 판매 업체들과 공연 주최 측 역시 온라인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자동 예매 방지 문자예요. 영문과 숫자를 혼합한 보안 문자를 결제 중간 단계에 끼워 넣는 방식이죠. 매크로의 질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방지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다고들 해요. 나머지 단계에서 속도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넉놓고 당할 수는 없지.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는 예매처 사이트를 통해 매크로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양도, 프리미엄 티켓 신고제를 운영했습니다. 아이유의 소속사는 팬덤과 합심했어요. 티켓 불법 거래 신고하면 그 티켓을 드립니다. 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았겠죠. 덕분에 약 2개월간 200건 이상의 암표를 찾아냈어요. 전국민 효도 인증 예매 전쟁도 있었죠.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 티켓 예매가 열린 저녁 8시엔 전국 PC방 가동률이 일평균의 2배였대요. 임영웅 본인도 예매에 실패했다며 캡처 화면을 SNS에 올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였으니 당연히 암표도 어마어마했겠죠. 심지어 사기도 많았대요. 보다 못한 임영웅의 소속사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지정 예매처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매매, 개인 간의 직거래, 인터넷 중고거래 등의 불법 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표했고 중고 플랫폼 자체에 티켓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암표상을 잡으면 처벌은 어떻게 할까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판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땅땅땅.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오프라인 현장 거래예요. 온라인 거래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죠. 그나마 매크로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격해 티켓을 대량 구매했다는 걸 입증하면 정보통신망 침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고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가짜 계정을 굴렸다는 점을 밝혀내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게
그게 아니면 처벌을 못해요. 2022년 10월 기준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4,708건, 신고를 시작한 2020년 359건에 비해 1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례는 0건이었죠. 사실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암표상 처벌법안이 국회에 발의는 돼 있대요. 통과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온라인 암표상들 안심하긴 이릅니다. 판매의 공정성을 방해함으로 업무방해죄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또 매크로로 사이트에 다수 접속하면서 서버장애 만들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이것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 여러 만들었다? 개인정보 누설, 티켓 사이트에 불법 접근했다? 정통망 침해. 온라인 암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도 난리예요. 중국 롤드컵 결승전은 원래 20만 원 정도인데 15배 뛴 300만 원의 암표가 나왔죠. 벚꽃 맛집으로 유명한 후베이성 우한대 교정은 입장 예약을 무료로 받았는데요. 암표상들이 이 방문증을 확보하곤 프리미엄을 붙여 팔았죠.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 개장 당시엔 입장권 11만 7천 원짜리가 103만 원에 거래됐어요. 중국에서 이런 암표 행위는 질서를 어지럽히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인 만큼 형법상 위법으로 봅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게요. 여긴 암표 스케일도 큽니다. 정가 약 330만 원인 미국 슈퍼볼 결승전 티켓은 1,650만 원에,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 암표는 1억 원까지 나왔는데요. 미국의 유명 티켓팅 사이트 티켓마스터는 한 번 결제하면 취소가 안 됩니다. 대신 공식적으로 리셀과 트랜스퍼가 가능하죠. 그만큼 미국에서 티켓 스캐핑은 민간인이 이벤트 티켓을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고 재판매하는 관행입니다. 티켓 스캘핑에 관한 법률은 주마다 다르고요. 관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은 없습니다. 50개 주 중 약 16개 주에는 스캘핑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있죠. 미국에서도 매크로 티켓 구매와 재판매는 금지예요. 온라인 티켓 판매법이란 게 있습니다. 요즘 백화점 앞엔 종종 텐트가 등장합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 때문이죠. 소위 오픈런, 여기엔 리셀러들이 상당히 많죠. 그럴 만한 게 990만 원 에르메스 백이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2,149만 원에 팔렸고요. 508만 원짜리 샤넬 백도 880만 원에 팔렸죠. 몇 개만 해도 월급 나온다면서 리셀 테크라 부릅니다. 이런 현상을 브랜드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샤넬은 카드 결제 시 본인 카드로만 가능하고 AS를 할 때도 본인 확인을 합니다. 에르메스는 판매 약관에 에르메스 제품 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리셀 테크는 계속되고 있죠. 리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는 사실상 없거든요. 개인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매했다가 파는 걸 불법이라 할 근거는 없는 거죠. 왜 물건은 되고 티켓은 안 되냐고요? 얼핏 들으면 내로남불 같지만 좀 달라요. 우리가 티켓을 사는 건 어딘가 입장할 권리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권리를 매매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매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게 신발이나 가방 같은 물건 리셀과 다른 점이죠. 물건은 소유주에게 온전히 모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게 개인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물건 리셀은 엄연한 매매 계약, 재산권 행사의 일종으로 봅니다. 다만 해외 직구 리셀을 잘못했다간 전과자가 될 수 있어요. 해외 직구를 하려면 관세를 내잖아요. 그게 내가 쓸 거면 $150까지 면세가 됩니다. 그렇게 사서 팔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밀수입죄가 성립되는 거죠. 또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관세 포탈죄, 가격 조작죄, 허위신고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원하는 마음을 이용해 뻥튀기 가격을 제시하는 못된 사람들도 많지만 구매자가 거액을 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암표를 뿌리 뽑기 힘든 이유겠죠. 사지 않아야 파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짧게 보면 답답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그렇게 해야 티켓 문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진짜 가려는 사람들만 접속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정가에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암표 사지도 팔지도 않기 약속해줘. 지금까지 암표 이게 뭐니였습니다.